아침 한개입니다. 이번 편은 주한미 육군의 항공전력인 제2전투항공여단이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캠프 스탠리에서 헬기 이착륙 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캠프 스탠리는 2017년 주둔을 하던 부대가 평택의 캠프 험프리로 이전한 이후에 전투부대가 주둔하지 않는 기지입니다. 과거 UH-60 헬기 부대가 주둔을 했었으나 지금은 일반 지원 시설만 있는 곳입니다. 또한 이 훈련에서 공개된 사진에서 특이한 사항이 식별이 되어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를 합니다. 우선 공개된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 제2전투항공여단 예하의 제2항공여대 제3대대가에는 F중대가 2022년 2월 15일 항공교통통제 ATC 지원 훈련을 실시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 국방부는 동일한 훈련에 대해서 C중대가, 찰리중대가 항공 의무 후송 훈련을 실시했고 F중대가 항공교통 통제를 지원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사진을 조금 분석을 좀 해보면 미 국방부와 제2전투항공여단의 공개 내용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찰리 중대는 이제 항공 의무 후송 훈련을 한 것이고요. 그 찰리 중대의 후훈련을 F 중대가 항공 통제 훈련을 실시를 하며 지원을 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공개된 사진에서 식별되는 항공 의무 후송 헬기는 HH-60M 블랙호크로 기체 등록번호 18-21018 한 대뿐입니다. 항공 통제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동원된 헬기가 한 대뿐입니다. 그리고 캠프 스탠리의 관제탑에는 근무를 하고 있는 인원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관제탑이 텅 비어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제2전투항공여단이 이 훈련에서 전술 관제탑 시스템, 택티컬 컨트롤 타워 시스템을 사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공개된 이 두 장의 사진 중에 있는 장비가 미 국방부가 언급을 한 전술 관제탑 시스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차로 일단 여기까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제2전투항공여단은 캠프 스탠리에서 항공 의무 후송 훈련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난 2017년 기지를 옮기면서 캠프 스탠리에 있던 항공 관제 시스템을 모두 평택 캠프 험프리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전술 관제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캠프 스탠리에서 훈련을 했다라는 것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리에서는 세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의문점이죠.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첫 번째는 2017년 이후에 그 헬기의 기지로 사용하지 않던 캠프 스탠리에서 헬기를 이착륙시켜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22년이니까 지난 5년 동안 캠프 스탠리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된 미군 기지인데 갑자기 2022년 들어서 이곳에서 헬기를 운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왜 발생을 했냐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헬기 이착륙이 그 훈련이 왜 항공 의무 후송 훈련이고 HH-60M 블랙호크를 투입을 했냐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 국방부가 언급을 한 전술 관제탑 시스템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선 1번에 대한 의문을 좀 추론을 해보면, 이 내용은 주한미군의 최근 움직임과 관계가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추정입니다. 캠프 스탠리는 한강 이북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 중에서 대규모 헬기를 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따라서 특정 상황에서 미군이 헬기를 대규모로 운용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한강 이북에서 캠프 스탠리 이외에는 마땅한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미 주한미군이 모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캠프 스탠리를 활성화하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추론 두 번째는 왜 의무 헬기 HH-60M 블랙호크로 항공 의무 후송 훈련을 했냐라는 점입니다. 캠프 스탠리에서 항공 의무 후송 훈련을 실시한 것은 아마 동두천에 위치한 캠프 KC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기지 간의 거리는 도로 기준으로 약 한 25km가 되고요. 차량으로는 20에서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만약에 캠프 KC에 대량 전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캠프 KC 기지 내에는 여러 대의 의무 헬기가 착륙할 만한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항공 통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차량으로 의정부 캠프 스탠리까지 후송을 한 후에 의정부에서 의무 헬기로 평택으로 후송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캠프 KC에는 주한미군의 제210 야전 포병 여단이 이제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술 관제탑 시스템을 이제 확인을 한 건데요. 이 내용을 식별을 하는데 좀 시간이 소요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와이에 있는 제25 항공여단에서 동일한 차량의 사진을 공개한 것이 확인이 되어서 AN MSQ-135 모바일 타워 시스템 MOT라고 불리는 차량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바일 타워 시스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또 궁금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미 육군이 운용을 하는 최신형 이동식 관제탑, 즉 항공교통 통제 시스템입니다. 시에라 네바다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제작을 하고 있고요. 2012년도에 미 육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처음으로 실전에서 운용을 했습니다. 긴급 배치 또는 신속 전개용으로 항공 교통 통제와 활주로의 시단등인 ALS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단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활주로의 처음과 끝을 이제 알려주는 거고요. 측면에 이 폭을 알려주는 등입니다. 공항에 가보시면 비행기가 야간에 착륙을 할 때 활주로에 불이 쫙 켜져 있죠. 그걸 이제 시단등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차체는 59시 M1083 5톤 트럭의 탑재칸에 관제탑의 장비를 설치한 캐빈을 이렇게 얹어 놓은 겁니다. 미 육군 야전교범 FM3-04 아미 에이비에이션을 따르면 이 시스템은 M1083 5톤 트럭의 관제 시스템과 그다음에 발전기 트레일러를 연결을 시켜서 운용을 하고요. 험비 차량 2대에 활주로 시단등 및 ALS 발전기와 장비를 탑재한 총 3대의 차량으로 구성이 됩니다.
C-17 수송기로도 항공 수송이 가능하고요. CH-47 수송 헬기에 그 헬기 밑에 그 실링 로드라고 하는데 그 매달아서 수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HF, UHF, VHF, AM, 그다음에 VHF, FM 등 무선 통신 장비가 탑재되어 있고요. 주야간 전천으로 그 운용이 가능하고 반경 8km 내에서 고도 3km까지 항공기의 공역을 통제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즉 전장 상황에 따라서 미 육군 전투항공여단이 주둔지를 이동을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을 때 충분한 면적의 개활지가 있고 이 135 MOT를 투입을 한다면 전투항공여단의 비행기지를 신속하게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2전투항공여단이 이미 오래전에 폐기한 의정부의 캠프 스탠리에서 항공 의무 후송 훈련을 실시한 것은 AN MSQ-135 MOT를 이용해서 유사시 기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이 135 MOT 훈련이라면 평택 캠프 험프리에서도 진행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135 MOT를 의정부까지 이동을 시켜서 훈련을 실시했기 때문에 이것은 캠프 스탠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어떠한 사전 점검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폐기된 캠프 스탠리를 활성화한다라는 주한미군의 어떤 의도가 지금 읽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군이 또 하나의 시그널을 발신을